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공감 좋은 TV 최진봉입니다. 지난주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많은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냈죠. 진보당이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20대 국회 때 원내 정당이었기 때문에 오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확인되지 않은 전원을 토대로 해서 보도를 했다가 정정 보도를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을 착각해서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 확인만 했으면 걸러졌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팩트체크에 기반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공감 좋은 TV 첫 번째 순서는 차 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요. 오늘도 차윤경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기자님, 우리가 살펴볼 이슈들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미디어 체크의 첫 번째 키워드는 왜곡 눈 감고 색깔론까지입니다. 지난주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의 불참, 그리고 추념사의 분량과 내용, 여기에 이념 논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언론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언론 모니터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4.3 추념식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오랜 추념식에 불참했는데요. 이를 감싸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4.3 희생자 추념일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해 대통령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겼는데요.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의무인지 아닌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참석 자체로 아픔의 치유와 사회 통합의 의미가 있기에 중요하다는 점을 놓친 보도였습니다. 또 올해 추념식에는 극우단체들이 나타나 4.3 역사를 왜곡하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남겼는데요.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보도도 있었지만요. 추념식을 방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의 폐륜적인 행위를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가 많았고요. 제주 4.3 사건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에서 시작됐다는 색깔론이 보도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은요, 그동안 빨갱이 폭도로 몰려서 피해 사실을 얘기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4.3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고, 이분들이 빨갱이나 폭도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보도가 계속되는 겁니까? 먼저 사실 확인 없이 일부 정치인이나 극우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4.3 사건은요, 2003년에 정부 보고서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이라고 실체가 규명이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4년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되기도 했죠.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만 14,000여 명이 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8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인권 유린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일부 언론들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역사 왜곡에 동참을 하고 또 편가르게 나선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 4.3 사건은요,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보상까지 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국가가 보듬어주고 안아줘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